뭐 맨시티와 아스날 이 경기 자체가 뭐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경기였죠. 근데 결국에는 이 두 팀이 0대0 무승부가 됐어요. 근데 이 경기 자체가 전술적으로 얼마나 이 두 팀이 좋은 팀들인지 정말 이 팀이 가지고 가는 이런 뭐 전술적인 패턴이라던가 팀의 조직력 너무나도 수준이 높았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맨시티와 아스날이 지난 시즌부터 우승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두 팀이 만났을 때 예상되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뭐였냐면 이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을 만났을 때 오히려 지난 시즌부터 약간 내려왔다가 롱킥을 때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앞쪽에 홀란드가 있으니까 홀란드를 겨냥해서 롱킥을 뿌려놓는 이런 패턴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 맨시티가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스톤스도 못 나오고 워커도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스톤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스톤스가 한 칸 올라가면서 미드필더 라인이 많아지고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중원에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죠. 근데 스톤스가 오늘 나올 수가 없는 형태다 보니까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냐면 코바치치가 약간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케와 디아스가 3백이 되고요. 오른쪽에서 아칸지가 올라가고 왼쪽에서는 그바르디올이 올라가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포든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맨시티가 참 재미있는 팀인 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를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미드필더 라인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중앙 수비수 한 명을 올려서 미드필더 라인을 한 명 더 늘리거나 오늘 경기는 스톤스가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미드필더를 오히려 내려서 3백을 만들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가운데로 밀집시키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형을 바꾸면서 어쨌든 오늘 경기에 맞는 형태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오히려 아칸지와 그바르디올이 약간 윙백처럼 올라가고 가운데에 포든,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3명의 선수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시티의 포인트는 요 코바치치였어요. 코바치치가 살짝 내려오면서 웨데고르를 끌어당기거든요. 혹은 사카를 끌어당기거나 내려오면서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겨서 나올 때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코바치치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격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코바치치가 직접 볼을 가졌을 때 코바치치의 장점이 이거거든요. 볼을 잡았을 때 끌고 오는 이 드리블 능력이 참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바치치가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탈압박을 하면 아스날이 올라오다가 오히려 공간들이 나오고 이 공간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의 포인트가 코바치치가 내려가면서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끌어낼 때 코바치치가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 아스날이 여기서 볼을 빼앗을 거냐 요 포인트였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코바치치가 볼을 전개할 수 없을 때 아스날이 완벽하게 모든 선수를 1대1로 다 잘 막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란드를 그냥 봅니다. 홀란드한테 그냥 롱킥을 때려놓죠. 그러면 홀란드가 오늘 뭐 살리바라던가 마갈량이스랑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싸우면서 홀란드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떨어뜨려주면서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혹은 포든 이런 선수들한테 볼을 떨어뜨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생각보다 이제 아스날의 압박도 강하고 맨시티의 압박도 강하니까 서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나오기가 서로 힘들어요. 서로. 그래서 롱킥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쭉 들어올 때 오르테가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코바치치가 약간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수비를 계속 끌어당겨요. 끌어당긴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롱킥을 때려줍니다. 롱킥을 때려주면 앞쪽에서 홀란드가 수비수랑 싸우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뜨려 줄 때 가운데로 들어와 있던 베실바, 포든, 데브라이너 요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형 자체가 오른쪽 왼쪽에서 베실바와 포든이 들어오고 중앙에 데브라이너가 있는 전형이잖아요. 이 세컨볼을 가져오는 거 이게 홀란드의 역할이었고 오늘 맨시티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그냥 압박받으면 뻥 차면 홀란드가 싸웁니다. 싸우고 떨어뜨려주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베실바, 포든, 데브라이너 똑같죠? 근데 이 롱킥이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아스날과 맨시티가 만났을 때 우승 경쟁할 때 맨시티가 그 마지막 즈음에 아스날을 만나서 대승을 거두면서 거기서 우승이 갈렸죠. 그때 아스날이 맨시티에 졌던 이유가 저 홀란드 때문이었어요. 아스날도 전방 압박 강하고 맨시티도 전방 압박 강하면 서로 어차피 압박이 강하니까 조금 더 단순하게 가겠다. 그래서 그냥 때려놓고 홀란드 떨어뜨려주기. 이걸로 맨시티가 아스날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라인을 올리는 팀한테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한테 저런 전략을 가끔가다 씁니다.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잡을 때도 저런 전략으로 이제
맨시티가 뮌헨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날도 데이터가 이제 쌓였죠. 그러니까 아스날이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하는 건 우리가 잘하는 거고, 그리고 맨시티가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 압박해서 볼을 가져온다. 이게 우리의 컨셉이지만 맨시티가 롱킥을 정말 노골적으로 노리고 그걸로 우리가 지난 시즌 당했으니까 아스날이 초반에 압박을 하다가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서 정말 좁은 수비 라인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키비오르, 마갈량이, 살리바, 화이트, 포백부터 하베르츠, 웨데고르 요 앞에 공격수 라인까지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그냥 딱 라인만 맞춰놔요.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좌우 측면을 약간 그냥 비워놓는 형태가 나올 정도로 좁게 형성됩니다. 근데 이게 괜찮았던 게 뭐냐면 아칸지와 그바르디올이 측면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 좌우 측면을 활용하는 선수들이 전문 측면 공격수나 전문 풀백이 아니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칸지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베실바가 오른쪽으로 나가거나, 경기 중간에 이제 아케가 부상을 당하면서 루이스가 들어오고 요 루이스가 이제 측면으로 나가는 뭐 요런 이제 플레이도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요 좌우 측면을 쓰는 선수들이 그렇게 측면 지역을 파괴력 있게 돌파하는 선수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조금 더 요 가운데에서 딱 수비 전형을 자리를 잡고 수비하기가 좀 편한 경기였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아스날이 맨시티가 약간 노골적으로 롱킥을 시도하는 순간 내려가서 수비 라인을 만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 보세요. 아스날이 두 줄 수비, 거의 시메오네 감독처럼 딱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이 좌우 측면을 비워두는 것에 가까운 이런 전형을 만듭니다. 근데 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아스날이 볼을 빼앗으니까 좌우 측면으로 맨시티도 뿌려주는데, 이 장면에서 올라가는 선수가 그바르디올하고 아칸지예요. 근데 이 측면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디아스가 반대편으로 넘겨주거든요. 넘겨줬을 때 그바르디올이 볼을 잡아요. 그바르디올. 근데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측면 공격수가 아니니까 올라오는 크로스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아스날의 수비가 조금 더 편안했고, 여기서 아스날이 이제 노리는 건 이거였죠. 요 가운데 라인에서 맨시티가 답답하니까 가운데로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오늘 이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라이스, 여기서 라이스가 쭉 나가버리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로드리의 볼을 끊습니다. 끊어내면서 바로 역습으로 나가죠. 역습으로 나가면서 웨데고르가 볼을 잡고, 볼을 잡는 순간 사카, 하베르츠, 왼쪽에서는 제주스,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제 하베르츠에게 볼이 연결되는 장면이죠. 요 왼쪽에 마르티넬리가 못 나와가지고 약간 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요 공간을 조금 더 빠르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 요게 이제 오늘 경기 좀 아쉬웠다. 근데 이제 이런 역습 찬스에서 아스날이 좋은 플레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장면, 결국에는 제주스가 올라와서 볼을 잡고 뛰어들어가는 하베르츠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약간 위협적인 상황까지는 만들죠. 요런 장면들이 이제 몇 번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오늘 경기 역습으로 나갈 때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마르티넬리의 스피드, 요게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의 경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거예요. 맨시티가 또 가운데에서 볼을 전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스날이 볼을 빼앗았죠. 볼을 빼앗았는데 빼앗자마자 맨시티가 다시 달려들어요. 그리고 아스날은 여기서 풀어나와야 역습을 하니까 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선수들이 정말 그냥 강력하게 부딪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싸우면서 아스날은 풀어내려고 그러고 맨시티는 빼앗아내려고 그러고 그 싸움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어쨌든 이겨내면서 앞으로 패스를 어쨌든 했거든요. 했는데 맨시티가 수비 라인을 높게 또 끌어올리면서 웨데고르에게 넘어가는 볼을 다시 가져와요. 이런 모습 보시면 맨시티의 수비 라인과 아스날의 수비 라인, 이 두 수비 라인이 요 좁은 공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두 팀이 정말 오늘 좁은 간격을 만들고 저 간격 안에서 싸우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는지, 이걸 이제 오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경기 보시면 전술적인 싸움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날이 저렇게 그냥 뒤로 물러나 있지만 않거든요. 특히나 그 코바치치가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내는데 좀 집중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코바치치의 성향이 볼을 끌고 이제 올라가는 성향이다 보니까 코바치치를 오히려 타겟으로 삼고 압박을 합니다. 어떤 거냐? 사카나 웨데고르, 하베르츠, 혹은 뭐 뒤에 있는 라이스, 이런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코바치치가 볼을 잡았을 때 약간 둘러싸는 모습을 딱 만들어요, 전형을. 그러니까 여기서 코바치치가 오히려 아스날의 이 덫에 걸려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빼앗기는 장면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아스날이 경기 초반에 이 코바치치의 약간 변형 3백에 대응이 안 되다가 조금씩 대응을 하면서 저기서 사실은 아스날이 득점이 나올 뻔했어요. 이장 보시면 코바치치가 뒤에서 딱 볼을 잡을 때 주변에서 선수들이 약간 둘러싸면서 달려옵니다. 달려오니까 여기서 코바치치가 약간 당황하면서 줄 데가 없어서 사카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요 싸움이 사실은 그 후반전에 아스날이 요 코바치치의 변형 3백, 딱 3백 만드는 요 전략을 아스날이 점점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여기서 나왔죠. 아스날이 압박을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측면으로 볼을 보내니까 코바치치가 있는 왼쪽 라인에서 일단은 압박의 전형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포든이 내려오니까 포든을 따라서 살리바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요 압박 전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바치치가 있는 왼쪽에서 풀어나오니까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아스날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리바가 볼을 뺏었고요. 볼을 뺏으니까 뺏자마자 공격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웨데고르가 뛰어들어가는 사카에게 아주 좋은 패스. 뭐 전방에서 뺏으니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이 사카가 크로스, 여기서 이제 제주스가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 발에 갖다 대지 못하는, 뭐 정말 이게 가장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었죠. 근데 이런 장면이 바로 나오자마자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또 변화를 가져가냐면 코바치치가 내려가는 걸 이제 아스날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순간 바로 코바치치를 올려버립니다. 코바치치가 경기 내내 이렇게 내려오다가 코바치치 쪽에서 많이 뺏기니까 후반전 들어서 그냥 코바치치를 올려요. 올리고 그바르디올이 내려와서 그바르디올이 3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바르디올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아쉬웠으니까 이제부터는 포든이 측면을 벌려주죠. 그래서 다시 이 싸움에 좀 뭐랄까요, 전술적인 변화에 또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대응적인 부분들, 전술적인 요런 머리 싸움, 이런 것들이 참 이 두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체할 때 도쿠르랑 이제 그릴리시를 넣으면서 좌우 측면에 이제 전문 공격수들을 두니까 바로 아스날이 토미야스 투입하면서 측면 수비를 보강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야, 이 두 팀이 오늘 경기에서 얼마나 수싸움이 계속 90분 동안 이루어졌는지 이걸 알 수가 있었고, 물론 이제 득점이 안 나와서 오늘 경기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만큼 이 두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승리자는 리버풀이다. 지난번에 리버풀과 맨시티가 비겼을 때는 아스날이 승리자였죠. 근데 오늘은 아스날과 맨시티가 비기니까 리버풀이 승리자가 됐습니다. 두 팀이 1점씩만 추가했고 리버풀은 오늘 경기 이겨서 오히려 리버풀이 67점, 2점 차로 아스날을 앞서가게 됐어요. 맨시티와는 3점 차. 그래서 아마 요 팀들은 어떤 팀이든 한 번 미끄러지면 또 순위 바뀌고 한 번 미끄러지면 또 순위 바뀌는, 그게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막판까지 아마 저 세 팀이 우승 경쟁을 끝까지 하지 않을까.